왜 천재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할까? 퇴근 후 동료들이 한잔하자고 할 때 괜히 피곤한 척하며 집에 가고 싶었던 적 있나요? 주말에 친구들이 모이자고 연락 올 때 솔직히 혼자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싶었던 적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책감이 들죠. 나만 이상한 건가? 왜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이렇게 피곤하지? 잠깐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 창의적인 사람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왜 똑똑한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이죠. 여러분, 빌 게이츠가 1년에 2번씩 완전히 혼자 일주일을 보낸다는 거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하나인데도 말이죠. 그는 이 시간을 생각 주간이라고 부른대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오직 혼자서 책을 읽고 생각만 한답니다. 아인슈타인도 매일 혼자 긴 산책을 했어요. 사람들이 같이 걸을까요? 라고 물으면 정중히 거절했대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생각의 시간이었거든요. 실제로 상대성 이론의 아이디어도 이런 혼자만의 산책 시간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2016년에 영국의 유명한 심리학 저널에 재미있는 연구가 실렸어요. 연구진이 1만 5천 명을 조사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IQ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친구들과 자주 만날 때 오히려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친구들과 만나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반대였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슴도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따뜻하게 지내려고 서로 붙어 있으려 했대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프더래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 했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특히 생각이 깊고 예민한 사람들은 더 그래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이 말을 해도 될까? 저 사람은 왜 저런 표정을 지을까?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더 깊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있으면 금방 지치는 거죠. 마치 컴퓨터가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면 느려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어떨까요? 완전히 달라져요. 생각해 보세요. 혼자 샤워할 때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적 있지 않나요? 혼자 산책하다가 복잡했던 문제의 답이 갑자기 떠오른 적은요? 이게 바로 혼자 있을 때의 마법이에요. 우리 뇌는 혼자 있을 때 특별한 모드로 전환돼요.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뇌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태예요. 이때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고 문제 해결 방법이 떠오르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도 혼자 있을 때였어요. 전염병 때문에 대학이 문을 닫아서 2년 동안 고향에서 혼자 지냈는데 그 시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을 낳은 거죠. 여러분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뭔가에 빠져본 적 있나요? 게임을 하든 책을 읽든 그림을 그리든 완전히 빠져서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 하고 놀란 적 말이에요. 이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느낀대요. 그런데 이 몰입 상태는 언제 가장 잘 일어날까요? 바로 혼자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저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너무 집중하면 무례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몰입을 방해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 몰입의 즐거움을 알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럼 똑똑한 사람들은 친구가 없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단지 친구를 사귀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넓고 얕은 관계를 많이 만들어요. SNS 친구가 500명, 1000명씩 되고 매일 다른 사람들과 만나죠. 하지만 정작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친구는 적지만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요.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요. 생각해 보세요. 100명과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은 대화를 나누는 것과 한 명과 인생의 의미가 뭘까 같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중 뭐가 더 가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해요. 외로움과 고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외로움은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슬프고 쓸쓸하고 버려진 느낌이죠.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고독은 달라요.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고 창조적인 일을 해요. 그래서 고독은 오히려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파티에 갔는데 아무도 나와 대화하지 않으면 외로워요. 하지만 집에서 혼자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보내는 저녁은 고독이지만 행복할 수 있어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현대사회의 아이러니. 재미있는 건 우리가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SNS로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고 24시간 메신저로 대화할 수 있죠. 그런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왜일까요?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오히려 진짜 연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100개의 좋아요를 받아도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없다면 외로운 거죠. 게다가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서 자기 자신과도 연결이 끊어졌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게 된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 함정을 피해요. SNS를 줄이고 의미 없는 모임을 거절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지켜요. 그래서 오히려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대부분 혼자 있을 때 나왔어요. J.K. 롤링이 해리포터를 구상한 곳은 혼자 기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어요. 스티브 잡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도 혼자 명상하거나 산책할 때 나왔죠. 왜 그럴까요? 창의성은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연결은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잘 일어나요. 회의실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너무 시끄럽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하니까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죠. 반면 혼자 있으면 마음껏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걱정할 필요도 없고 바보 같은 생각이야 라고 비판받을 일도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똑똑한 사람들처럼 고독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나만의 시간 만들기.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도 좋고 점심시간을 활용해도 좋아요. 이때 중요한 건 스마트폰을 꺼두는 거예요. 처음엔 불안할 거예요. 뭘 해야 하지? 싶기도 하고요. 괜찮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돼요. 창밖을 보거나 천천히 차를 마시거나 그냥 숨을 깊게 쉬어도 좋아요. 둘째, 선택과 집중. 모든 모임에 다 가지 마세요. 미안, 오늘은 약속이 있어라고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대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과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친구 10명과 각각 30분씩 수박 겉핥기식으로 만나는 것보다 친구 2명과 각각 2시간씩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훨씬 의미 있어요. 셋째,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찾기.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리, 정원 가꾸기.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하나쯤 가져보세요. 이런 취미의 좋은 점은 깊이 파고들수록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고 남의 속도에 맞출 필요도 없어요. 넷째, 산책의 힘. 하루에 20분만이라도 혼자 산책해 보세요. 음악도 듣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그냥 걷기만 하는 거예요. 처음엔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머릿속이 정리되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예요. 많은 천재들이 산책을 사랑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베토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했고 칸트도 그랬어요. 그들에게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생각의 시간이었던 거죠. 다섯째, 일기 쓰기. 잠들기 전 10분만이라도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 느낀 감정, 떠오른 생각들을 자유롭게 적어보는 거예요. 일기의 좋은 점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솔직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숨겨진 감정이나 욕구를 발견하게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돼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되죠. 아, 나는 사실 파티보다 조용한 카페를 더 좋아하는구나. 나는 많은 사람보다 소수의 깊은 관계를 원하는구나 같은 걸 깨닫게 돼요. 둘째, 집중력이 좋아져요. 계속 방해받지 않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일할 때나 공부할 때도 훨씬 효율적이 돼요. 셋째, 창의력이 늘어요. 혼자 있을 때 뇌가 자유롭게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듯 나와요. 넷째, 정신적으로 강해져요. 혼자서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면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게 돼요. 진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관계의 질이 좋아져요. 역설적이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있을 때도 더 현재에 집중하고 진정성 있게 대할 수 있어요. 너 왜 맨날 혼자야? 친구 없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사회는 외향적인 것을 좋아해요. 활발하고 사교적이고 친구가 많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믿죠. 하지만 이건 편견이에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내향적인 사람이 정말 많아요.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워런 버핏, 앨런 머스크. 다들 혼자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주변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가끔 혼자 있는 게 좋아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거예요. 오히려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일 수 있어요. 계속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가 두려운 걸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완전히 은둔하거나 모든 관계를 끊는 건 건강하지 않아요. 인간은 여전히 사회적 동물이에요. 연결되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본능이죠. 그래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해요. 자신에게 맞는 비율을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7대3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5대5가 좋을 수 있어요. 정답은 없어요. 자신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비율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조절하세요.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고 외로울 때는 사람들을 만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진짜 혼자 있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스마트폰 때문이에요. 몸은 혼자 있어도 계속 SNS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유튜브를 보죠. 이건 진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피곤한 상태예요.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완전히 꺼두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엔 불안하고 초조할 거예요. 중요한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1시간 정도 연락 안 받는다고 큰일 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 1시간 동안 얻는 평온함이 훨씬 가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천재들이 고독을 선택한 건 그들이 차가운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고독 속에서 더 큰 세계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의 불행은 단 한 가지, 자기 방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조금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불필요한 일에 휘말리고 의미 없는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고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는 이유가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점점 그 시간이 소중해질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도피가 아니라 충전이에요. 숨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예요. 세상은 계속 더 많이 연결되라, 더 활발해져라,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고 외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가도 돼요. 때로는 멈춰서서 혼자 조용히 앉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이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아니,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당신이 진짜 당신이 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